여러분 반갑습니다. 외국인이 올해 우리 증시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를 100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상식대로라면 외국인 지분율이 뚝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올 들어 그 지분율은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판 사람의 몫이 줄기는커녕 버텨낸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삼성전자를 다시 봐야 할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만원대에서 지금 30만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미 많이 온 것 맞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 머릿속엔 같은 질문이 맴돕니다. 더 갈까? 아니면 여기가 끝물인가? 이 질문을 오늘 정면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침 지난주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찍자마자 하루 만에 크게 밀렸고 신용융자 잔고는 역대 최대 수준까지 부풀어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한가운데에서 정작 삼성전자 안에서는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하나, 미국 ADR 상장설이 증권가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고요. 둘, 마이크론 실적이 메모리 산업의 구조 자체를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셋, 외국인이 내놓은 물량을 회사와 개인이 받아내는 손바꿈이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먼저 시장 환경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6월 25일 8,930포인트로 사상 최고 영역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에는 8,41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하루 만에 약 519포인트, 5.8%가량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29일은 8,394로 마감했습니다. 올랐다 빠졌다, 진폭이 이례적으로 큰 요즘 시장입니다. 여기에 환율도 부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1,544원까지 올라섰습니다. 환율이 높으면 외국인은 원화 자산을 살 때 부담을 더 느낍니다. 지수가 사상 최고를 찍는 동안 빚을 낸 자금도 같이 쌓였습니다. 증권가 집계로 시장 신용융자 잔고는 38조 원대, 역대 최대 수준까지 불었고요. 그 가운데 삼성전자에 걸린 신용만 4조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빚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 급락이 나오면 시장은 반대 매매로 물량을 강제로 토해냅니다. 실제로 이번 달 들어 반대 매매 금액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좋은 종목이라고 마음 편히 들고만 있기엔 진폭이 큰 자리입니다. 삼성전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수가 크게 빠지는 날 외국인이 한국 비중을 줄이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종목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전체가 이렇게 출렁이는데 그 안에서 삼성전자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이제 회사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을 건 미국 ADR 상장 이야기입니다. ADR은 쉽게 말해 삼성전자 주식을 미국 시장에서 직접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증서입니다. 최근 증권가에서 이 가능성이 부쩍 무겁게 거론됐습니다. KB증권이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봤더니 삼성전자의 미국 상장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해외 투자자가 사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시장이 더 주목한 건 그 뒤에 있는 환율과 정부의 셈법입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1,500원대 위에서 버티는 국면에서 정부는 달러를 시장에 풀어 환율을 누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단기간에 막대한 달러가 국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수출 비중이 크고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삼성전자가 ADR로 자금을 끌어오면 그 달러가 국내로 유입되는 통로가 하나 더 열리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상장은 외국인의 접근성 자체를 바꿉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삼성전자 본주를 사려면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ADR이 생기면 그 중간 단계 없이 미국 시장에서 바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나스닥 1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편입 가능성까지 따라 붙고요. 지수에 편입되면 그 지수를 따라 들어오는 자금이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회사가 공식화한 사안은 아닙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삼성전자가 굳이 지금 자금을 조달할 이유가 있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평가 해소 카드로서 시장이 진지하게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건 계속 추적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메모리 산업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난 6월 25일 미국 마이크론이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마이크론의 회계 3분기는 3월부터 5월까지인데 이 실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선행지표로 읽힙니다. 매출은 414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359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숫자보다 중요한 건 계약의 형태였습니다. 마이크론은 주요 고객사들과 5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16건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급금만 220억 달러 규모를 받았고 가격 하한선까지 설정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까지 메모리는 1년 단위 계약에 업황 따라 가격이 출렁이는 사이클 산업이었습니다. 좋을 때 확 벌고 나쁠 때 확 까이는 구조였죠. 그런데 장기 계약에 가격 하한선이 깔리면 가격이 내려가도 최소한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쪽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메모리가 파운드리처럼 계약 기반의 실적 가시성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마이크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메모리를 파는 삼성전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흐름입니다. 가격 쪽 신호도 같은 방향입니다. 시장조사 수치를 보면 스마트폰용 LPDDR5X 12기가 제품의 분기 가격이 직전 분기 대비 80%대까지 올랐고, 스마트폰 저장 장치인 UFS 256기가도 한 분기 만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수요는 강한데 공급은 한정돼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삼성전자의 다음 실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은 7월 둘째 주에 나옵니다. 마이크론이 이만큼 찍었다면 삼성전자 2분기 숫자에 대한 기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약점으로 꼽히던 HBM도 조금씩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월 6세대 HBM4를 세계 최초로 출하했고, 출하 13일 만에 누적 매출 10억 달러를 넘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HBM 점유율도 작년 1분기 13% 수준에서 올해 1분기 21%까지 올라왔습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는 70%에서 58%로 내려왔고요. 아직 격차는 큽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HBM D램 웨이퍼 투입량의 절반가량을 HBM4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 점유율을 좁힐 여지는 열려있다고 봅니다. 표면적으로는 삼성은 아직 HBM에서 한참 뒤처졌다가 시장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진짜로 보는 건 그 격차가 좁혀지는 속도와 방향입니다. 세 번째는 영상 처음에서 던졌던 질문, 외국인 100조 매도의 정체입니다. 회사가 멀쩡한데 외국인이 그렇게 팔았다면 그건 손절일까요? 여기서 처음의 역설을 다시 떠올려 보면 답이 보입니다. 정말 회사가 싫어서 던진 거라면 지분율이 그렇게 버틸 수 없습니다. 큰 기관은 한 종목이 너무 커지면 규칙대로 비중을 덜어내고 많이 오른 만큼 차익을 일부 실현하기도 합니다. 100조 원의 상당 부분은 손절이라기보다 이런 차익 실현과 비중 조절에 가깝다는 해석입니다. 그럼 그 물량은 누가 받았을까요? 한쪽은 개인입니다. 올해 개인의 순매수 속도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 빠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른 한쪽은 회사 자신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하고 있습니다. 주식 수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 남은 주주의 한 주가 그만큼 더 무거워집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3년에 걸쳐 80조 원 안팎까지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임직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연 11조 원이 넘는 배당까지 더해집니다. 외국인이 일부를 덜어내는 동안 회사가 가장 강한 매수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급 숫자로도 흐름이 보입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율은 최근 열흘 사이 47.6%에서 47.2%대로 소폭 내려왔습니다. 최근 며칠은 외국인이 순매도 우위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그 매도가 회사의 자사주 소각과 개인 매수로 흡수되고 있다는 점, 이게 단순한 외국인 이탈과는 결이 다른 부분입니다. 사업 쪽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적자를 내던 파운드리입니다.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이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고, 반도체 부문 책임자가 직접 실리콘밸리로 건너가 대형 고객사를 만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신 공정의 수율도 꾸준히 올라오면서 회사는 흑자 전환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솔직하게 짚으면 파운드리가 다 됐다고 보긴 이릅니다. 수율은 아직 1위 업체 수준에 못 미치고 대형 고객의 확정 물량은 더 증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적자만 내던 사업이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는 것, 이 변화 자체가 재평가의 재료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장은 벌써 메모리 다음을 묻고 있습니다. 전기 대신 빛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광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시스템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고, 삼성전자도 HBM 다음 단계로 광 연결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적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메모리 한 축에만 기대지 않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봐둘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짚어드린 삼성전자처럼 모멘텀은 물론이고 잠재력까지 뛰어난 그야말로 폭등 직전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린 남아토건이라는 종목입니다. 화면에 문자 보내드린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곧 급등할 종목들의 추천,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강력한 매수 근거를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렸습니다.
오직 이 문자 한 통만으로 4일 만에 90% 수익률을 달성하고 그 기쁨을 즐기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만 종목을 접하시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미 그 가치를 반영해버려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장 시작 오전 9시 이전에 곧 급등하거나 단기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을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게 매매하실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메시지로 숫자 7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만 보내주시면 추천 매수가와 매도가는 물론이고 추가 상세 자료집까지 보내드립니다. 당연히 100%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른 연락주세요. 그리고 수급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딱 선착순 100분에게만 드리니까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도는 손절보다 차익 실현에 가까웠고 그 물량을 회사와 개인이 받아내고 있으며 ADR 상장설과 마이크론발 메모리 구조 변화가 재평가의 재료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등락에 마음을 다 빼앗기기보다 다음 몇 가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째, 7월 둘째 주 삼성전자 2분기 실적입니다. 마이크론이 연 강한 흐름이 삼성전자 숫자로도 확인되는지 가격 강세가 마진으로 이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둘째, 수급입니다. 외국인 순매도가 멈추고 보유율이 다시 올라오는지, 그리고 역대 최대로 쌓인 신용융자와 반대매매 물량이 줄어드는지가 관건입니다. 빚이 많이 쌓인 구간에서는 좋은 회사라도 변동성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ADR 상장이 실제 공식 절차로 이어지는지, 그 사이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맞아떨어지면 시장의 해석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외국인 매도가 길어지면 주가는 답답하게 눌릴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도 분명히 열어둬야 합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세 갈래 변수로 짚어봤습니다. 당장의 하루 가격보다 이 변수들이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